야, 긴장됩니다. 서울의 소리 예고 방송을 저희들이 직접 틀 만큼 저 내용이 네. 굉장한 것이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5시간 내내 5시간짜리를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5시간 동안 녹차 내용을 오늘 이제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네. 자, 김 여사가 일단 등장했습니다. 정작 박사님,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러면 김건희 여사의 육성까지 담겨 있다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겨져 있다면 지금 터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지금 터뜨리지 않는다. 빌드업을 해야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싸움 자체가 이 내용의 본질과 다른 싸움으로 격돌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의 빌드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을 하면서 언론이 다 따라오게 해서 네. 언론이 사실들을 다 인지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들을 아주 프레임을 꽉 차서 눌러버려야 되는데 하나가 튀어나오면 다른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잘 짠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용산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데 2024년도 공천은 한동훈이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본데 한동훈에 걸었으면 못 될 뻔했어라고 나온 건 한동훈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아 특정한 적이 나왔죠. 용인을 보니까 말이야. 아 용인? 개입을 했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박. 하나의 사례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렇다면 이 용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야 김건희 여사가 저는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공천을 많이 했대.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인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야. 근데 다른 데도 많이 했어. 이 얘기는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용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매우 검은 손을 거기에 집어넣었어라고 이 내용만 보면 그런 건데 네. 하지만 9시 방송을 들어봐야 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역시 정치학 그냥 박사 따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드는 게 저 짧은 영상을 보고 핵심만 딱 추려서 요약해 주셨는데 김갑수 선생님도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내가 가령 이걸 취재해서 터뜨리는 과정이라 그러면 아직은 섣부른데 다만 이제 우리는 뭐냐예요. 이 여기에 관심. 어제 오늘 다 이제 오늘 9시에 나올 저것만 얘기들 해요. 만난 사람마다 그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진보 유권자층들만의 지금 바램.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가 일이 나긴 나야 되는데 하다가 이번엔 또 뭐가 좀 폭발할래나 하는 기대감의 반영인지 혹은 전사회적 파급력으로 확산될 만한 거리인지 이게 지금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김 빼는 얘기를 좀 하자면 폭탄이 터지듯 터지는 일은 분명히 발생할 텐데 오늘 보도되는 걸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심증을 굳혀주는 일은 하겠으나 폭탄이 빵 터지는 거는 아마 좀 더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자, 빌드업 과정이고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나 오늘은 어쨌든 개봉박두에서 예고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막 영상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네.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야, 저거 뭐야?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사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기사를 막 찾아보고 정치를 막 침취해서 막 알아보는 타입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방금 이 자리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여기 5시간을 통해서 언론이 어떻게 싣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 뉴스를 많이 보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기사 머릿말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진짜 문제 많다라고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뭔가 오고 있다. 이 윤 정권이 끝나는 뭔가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길 거고 이렇게 다리를 쳤는데 기사 한 줄 없어. 별로 없어. 이러면은 또 이렇게 되겠구나. 좀 실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언론은 자발적으로 뭘 판단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박근혜 무너질 때도 우리가 봤지만 전혀 반대 논조를 하다가 대세가 어느 쪽으로 쏠리면 갑자기 그냥 다 글로 몰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 대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때는 이제 국민 저항이라는 게 좀 상상 초월로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죠. 200만 거리에 나온다는 네. 게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거든요. 또 저 때 판단 착오가 참 심했었어요. 그 이명박 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 그 시위 때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그때는 대형 언론들이 뒷받침을 안 해줬어. 그래서 시위대들이 다 맞아, 조중동 신문사 앞에 가서 쓰레기 투척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의 풍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조선일보는 논조를 김건희 비판으로 확 돌렸다. 그러니까 그 칼을 자르듯이 김건희 내놔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이 팍 당기면 이제 숨이 막혀서 죽는 건데 여기까지 물이 차서 찰랑찰랑 지금 이 분위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재 시점이. 자,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용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김정욱 박사, 이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용산에서 사람 심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김 박사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고.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언론에 다 나왔어요. 예, 그 예. 내용 그래서 자체는. 이제 강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용인에 그 당시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아까 저 대화에 일종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때 가장 문제가 된 이원모 씨 아니었나요? 거기가? 그렇죠. 이원모 비서관이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거기 가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거 검사 출신이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원모 씨는 공천이 됐으니까 이원모 씨 때문에 밀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원모는 아니다는 아니다. 공지가 됐죠. 예, 예. 이원모한테 밀린 사람일 거죠. 그죠? 밀린 사람이겠죠. 예.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밀린 사람이 누구 때문에 밀렸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왜 밀려?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갖다 꽂은 거 아닙니까? 갖다 꽂았을 때는 거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리 막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막는 과정에 합법적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 나 미치겠는데 그래서 열받는데? 라고 참았다가 이번 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와중에 다양한 기자들과의 내용,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이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보면 소위 그 명태균 씨 건 같은 경우도 뭐 기자들과 다양한 정치인들의 만남 속에서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고 정보들을 막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지금 이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공개한 사람과 이것을 취재한 기자 간에 서로가 뭐가 맞은 거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건인데라고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근데 이 판이 열리고 나니까 제가 볼 때 판도라의 상자 하나 열린 거잖아요. 판도라 상자. 그럼 하나만 열리겠습니까? 네. 말한 것처럼 저희 용산과 김건희 씨가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단건은 아닐 거잖아요. 일단 이 내용을 봐도 두 건은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 건, 창원 김해 문제랑 그다음에 여기 용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야 그럼 영남은 더 많지 않겠어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니, 근데 판도라는 맞는데 네. 네. 놀라움은 조금 덜한 판도라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려니 김건희, 윤석열이 다 선거에 개입해서 주무르다가 한동훈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넣고 싶은 후보하고 김건희네가 넣고 싶은 후보하고 서로 엇갈렸는데 한동훈이 뜻밖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원수가 된 건 공지의 사실이니까 네. 지금 나오는 거는 대중의 의구심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네. 뭐 기절초풍할 그럴 내용이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그 정보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신지 지금 오늘 저 녹취 또는 녹음 내용에 등장한 인물을 네. 또로롱님은 뭐 땡땡땡 행정관이래요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요 벌써. 그리고 젠선황님께서는 용인은 뭐 이혼모다 뭐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SGI 보전감사로 가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씀도 그 주셨는데. 정도면 뭐 거의 이 언론사에서 거의 정보보고 받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다 나온 건데, 우리 그 정도면. 그 지금 댓글에 예, 댓글로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세 분께. 근데 가능성만 가지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안 했다. OX로만 일단 대답을 좀 해주시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안 했다. 그 부연 설명하실 거 없습니다. 뭐 판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OX. OX 판 없이 자 개입했다 안 했다. O입니다. O 개입했다 안 했다. 더블 O. 더블로. 안 한 게 더 이상하다. 그분 성격 조용한 내조가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저는 트리플 O. 거의 틀림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 방식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개입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점점점 많은 것이 터지려고 하는데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입하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공천 개입 소설 같은 이야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실드를 쳤고요. 김건식 현 위원장이죠. 출마는 많이 하셨지만 국회의원이 안 됐던 김건식 전 경남대 교수께서는 공천 오지랖 김건희 정말로 오지랖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건식 교수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현직 배우자께서 총선이라는 그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공천과 같은 정말 휘발성이 강한 이슈와 관련해서 네. 그런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볼 때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는 새로운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오히려 정치적 뒷거래에 능숙한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입장 표명을 보면 상당히 지금 그 말들이 좀 꼬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저는 오히려 청년 정치인다운 저는 화끈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초고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 오지랖이라는 이 말이 제가 듣기로는 그다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지랖이다. 자, 여러 단어가 품격이 각기 다른 언어가 저렇게 섞여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지랖이라는 단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품격보다도 저는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은 그래도 훨씬 행복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김근식 씨 같은 건 저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뭘요? 김근식도 왕년에 날리던 운동권 사람이에요.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아요. 근데 국힘에 붙어서 어떻게든 그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한 세월이 지금 얼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갖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화한 거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가 공천에 개입해갖고 이권 따먹게 하냐. 이제 장이 큰 국가 사업이 큰 장이고 그다음에 선거 시기에 이제 누구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걸로 크게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짓을 해? 이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왜 영부인께서 오지랖을 피우셨습니까? 이렇게 네. 말해야 되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불행한 현실. 네.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저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그 상대장의 거짓말을 많이 보면서 많이 마주쳤던 사람이 김용남이었어요. 네. 옛날 라디오 프로를 했어. 그럼 저 사람도 속에 없는 거짓말인데 나 거짓말이에요 표정으로 했어. 지금 얼마나 진실되게 말해요. 편안해 보이죠.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네. 그래서 너무 불쌍해.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으로 딱 한 번만 빙의를 해보면요. 이번 총선 때 그분이 얌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저지르는 불법이나 비리가 워낙 많고 거부권이 만약에 행사가 안 되는 200석 이상을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가져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바로 날아가는 건데 얼마나 안 그래도 조용한 내조를 못하는 분인데 직간접적으로 저는 공천 개입을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안 했으면 이상하다. 네, 오히려. 그러면 오윤혜 대표께는 더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2건 정도 돼요. 창원에서 이제 어떻게 시도했고 지금 용인 거 이제 곧 터지지 않습니까? 한 몇 건 정도 개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총 몇 건이 있는데요. 몇 건을 개입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알려 한 100건 개입할 수 있나? 지역구가 247개입니까? 253개. 54개. 53개. 그거는 47개. 그거는 제가 네. 이 예측에서 거의 사실에 근접하게 네. 만들 수 있어요. 김건희 씨 스타일로 볼 때 전체 지역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원을 판단해서 행동할 리가 없죠. 아,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그 네. 퍼지라는 거 있죠. 팍팍팍팍 튀는 거.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얘 어디에 놓지? 쟤 어디에 놓지? 부탁이 막 미친 듯이 올 거 아니에요. 선거 시기에 가까워질 때 얼마나 많은 친인척과 인생 연고 맺은 사람들이 부탁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마구 산발적으로 막 찔러보고 막 밀어대고 그랬다고.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자, 지역구가 253개, 비례대표가 47개였는데 정부 수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넣으면 될 곳이 대략 몇 곳? 저는 가장 쉬운 곳에 많이 포진했을 것 같아요. 넣으면 되는 PK나 게 이런 이번에 쪽 108명이 됐으니까 쉬운 지역구. 그러면 한 7, 80군데? 7, 80군데. 예. 아 그럼 진짜 바쁠 것 같은데. 아니 김국주님께서는 최소 50건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금모래님께서는 50%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개입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날 법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리고 당선됐고 또 낙선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했던 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자, 이 사건이 결국 김건희 총선 개입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일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 나서서 수사합니까? 합니까? 네, 수사하겠죠 당연히. 그 대통령은 이제 지금 뭐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터 공수하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겠죠. 지금 상황 안 보면요. 하겠죠? 뭐 안 합니까? 하는 척만 하겠죠. 안 근데 하겠죠. 하는 척은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거의 3년 동안 보였던 행각을 보세요. 공천 개입을 안 한 게 더 이상한데 진짜 기이한 거는 이 많은 모든 범죄 중심에 김건희가 있지만 수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기이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주 객관적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역사에는 변곡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 바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시기에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건 네. 팩트로 여러 가지 밝혀질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때처럼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갖고 그걸 밀고 들어가질 않아. 왜? 아직은 저 용산이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는 중인데 네. 일단은 이번 금요일이 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 왜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인데 2주 전 발표 때 20%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야. 네. 근데 만약에 한 18% 대통령 지지율 나왔다고 쳐봐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휘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몰이를 해요. 그다음에 10월 7일부터인가 하여튼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있어. 네. 이때 눈에 그냥 독이 가득 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리지 않고 아마 쏟아 부을 겁니다. 네. 쏟아 부을 거야. 이때 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외생 변수로 대북 관계, 일본 관계 혹은 미국 선거에서 이것저것이 얽히면서 모든 것이 엮여 들어갈 계제가 이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러려면 날씨가 좀 더 추워야 된다. 왜요? 항상 그러더라고. 날씨가 추워져야 한다는 것은 집에서 많이 본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 아니면 더 나오죠. 더 추우면 나오냐고 더 나와요? 예. 전쟁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민주당이 꼭꼭 숨겨놨다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 할 겁니다. 진짜요?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전직 민주당 의원에게 들었으나 예. 그분의 정확한 정보력을 저도 이제 확신은 못 하겠는데 그분도 네. 추정이니까 네. 기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회 국감장에서 어떤 의원이 총대를 메고 녹취를 틀지 않겠느냐. 총대를 왜 꼭 매야 돼요? 그냥 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이번에 명태균도 사건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원래 검찰에서 한 8개월쯤 가지고 있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 안 했는데 김영선하고 6,300만 원 동거래가 있었다.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해서 갑자기 피의사실 공표를 해버립니다. 검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 받아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처럼 이렇게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용산에서 뭐 고민하겠어요? 명태균이 입을 닫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 관심을
7불사의 밤으로 몰아가서 스릴러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건 뭐 그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겠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거 바깥에 나와서 특히 스픽스 같은 채널에서 전혀 우리는 그분들 도움을 못 드리냐 말이에요. 네. 못 드리는데 이런 데 와서 공개했다가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국정감사에서 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튼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표적해서 수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이런저런 정언들이 붙어 나올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을 좀 상당히 덜 수 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대거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피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설 하나. 네. 야 지금까지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공격해봐라 또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특검 발의하면 재의결하고 또 무결. 야 그러면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수사 못하는 걸로 하고 포기할 것이다 김용욱 박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금? 제부터 그 사람들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 왔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진지인 보수 진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어떤 정황이 있는 거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소위 명태근이라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니까 에이씨,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말이 돼? 우리 똑같은 거죠. 에이,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했겠어? 대통령이 했겠어? 근데 그걸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머나. 내가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이거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대통령 부인과 통화한 내용을 다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3자가 그걸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가 이걸 공개하는 순간 위법자가 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지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명태균 씨가 김영선 그 당시 의원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데 쌍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이건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과의 가불관계가 이상하게 형성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 정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녹취가 됐다면 녹취된 내용들을 아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면 면책특권을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정황 증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명백하다라고 이게 검사가 아니어도 확인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김건희와 김영선 두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오갔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아니다. 나랑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커넥은 김건희와 명태균 두 사람의 커넥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컷오프에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컷오프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김건희 씨한테 들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근데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기사를 가지고 야 빨리 기사 만들어. 김해로 간다고. 왜 기사를 만들어야 돼? 야 빨리 기사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당신 말대로 나는 김해로 갔으니 당신이 김해 공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들이밀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뭘 했습니까? 서울 올라와서 공관위원들한테 이거 김건희 씨한테 전화 한번 확인해봐. 사실이라니까? 라고 공관위 두 명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이면 김영선이 뭐라고 그 내용 근거도 없이 공관위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단칼에 노했다. 이 얘기는 뭐냐? 김건희 한동훈 세력 간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 아니 이걸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여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태균 대표, 명태균 박사,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뭔가 총선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 또는 실제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요청해서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에 출마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제 이제 나왔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당 1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언론 매체와 함께 작업을 했다. 이것도 지금 단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죠. 자, 대선 전에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기획 또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데 검찰은 결국에 이 내용을 공표를 함으로써 명태균이 불법적인 동거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용산하고는 뭔가 이제 차단하는 분위기가 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초점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준석이 그 지지율 1위를 해서 30대 무선의 젊은 정치인이 거대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는 일. 지금 와서 쫙 해보니까 명태균 씨가 뒤에서 작업했던 여론조사 통해 갖고 지지율이 막 올랐다. 그다음에 국힘 대선 후보 가운데서 윤석열이 확 치솟은 게 전부 명태균 쪽에서 했다. 이게 지금 증거로 쫙 나왔어요. 네. 그것만 명태균 씨 쪽에서 한 이게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들의 장사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그제 좀 완전 히 정신 차리고 개심을 했는데 나는 이준석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친하시잖아요. 이준석 대표 왜 그러는 거예요? 나름의 얘기 좀 소신이 해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가장 저열하고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정치질을 해갖고 당권도 따먹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우위를 점했던 게 결국 이 짓을 한 거였구나. 누구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 짓을 한 게 누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네. 그랬구나를 요번에 알게 되면서 네. 내 판단의 오류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네. 기대 이런 네. 것들을 싸그리 접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뭐 말하기도 구차스럽네. 근데 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뭐 명태균 박사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석사입니다. 석사인데 이제 실제로 다 대표라고 그럴 할까요? 때는 대표. 그 정치 브로커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죠. 정말 브로커라는 교과서 말은- 같은 정치 브로커죠. 그리고 댓글에 석사인데 왜 박사라고 하냐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여의도 가니까요. 다 명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국힘동에는 아는 사람이 워낙 많고요. 김건희 씨도 다 교수라고 불렀어요. 예,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네. 뭐 별명처럼 박사, 뭐 우리 어릴 때 깡통 박사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척척 박사 이런 게 있듯이 네. 호칭이 그래서 마땅히 대표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자 붙이기도 그렇고 네. 자 이런데 아니 잠깐만 예, 예, 마무리 좀 예, 예. 할게요. 대중과 언론의 속성이 뭐냐면 가령 윤석열이 막 부상하는데 조국 내 부부와 자식을 찍었어. 그래갖고 석 달여를 막 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몇 달이고 거기에만 사로잡히게 기사가 쏟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용산이고 야 이거 어떻게 모면하지? 큰일 나겠는데 하면 명태균에게 모든 초점을 모아서 기사를 쏟아내요. 그러면 네. 지금 조중동 기자들은 거의 다 그동안 봤지만 소설가예요. 소설가라고 매일 뭔가 지어내.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뭐 이재명 관련된 기사의 거의 태반이 소설이었으니까. 그게 쏟아내서 그랬나? 그리고 재미있게 이 종편에서 막 그걸로 소비하는 걸로 석 달 열흘 가면 쓱 지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다른 뉴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전략을 취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명태균 대표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제작진 명태균 해가 쌍따옴표 해가지고 해주셔도 좋은데요.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고요. 당사자는.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을 찾아다닌 적은 거의 없다. 다들 필요해서 찾아왔다. 심지어 이 땡땡도 직접 찾아왔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뭔가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너무너무 억울하다. 라면서 본인이 바깥에서 역술인 취급받는 것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역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태균 대표는 본인이 정치인을 찾아다닌 적이 거의 없다. 다들 본인들이 찾아왔지. 심지어 이 땡땡조차도 네. 라고 이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실명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막 공격을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도 상당한 균열 상태다. 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2번이나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명태균을
찾아가서 두 번이나. 네. 두 번이나 너 그러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죠. 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터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 예를 들어서 두 차례나 명 씨를 만나서 경고했다고 그러면서 물음표를 저한테 한 10개쯤 보냈어요. 온 적이 이- 없나? 아니, 오기는 왔어도 네. 경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뭐 또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공직기관 비서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교차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찾아왔을 때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막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막 언론에 쏟아내고 있다. 뭔가 허튼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봐라. 내 할 말 하겠다라는 태도를 현재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이건 단순한 게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인에게까지 직접 내려가서 두 번 정도 경고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대단한 인물이니까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도 안 해요. 행정관 정도 수준에 전화할 수 있겠죠.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제가 볼 때 암행어사예요. 그리고 비서관이 공직자들 작살나요. 높죠. 지위가 예, 높죠. 뭐 거의 대통령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 현장 창원이라는 곳에 두 번을 내려가서 직접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 왜 그래라고 했으면 끝냈어야지. 썰어서 썰지도 못한 거예요. 어머나. 그잖아.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 네. 참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들 스스로가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 똥을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계속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까발려 보면 엄청나게 큰 인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쳐다봐야 한다. 그래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추적해서 논의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자, 공직기강 비서관이 만약에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대표를 만나서 직접 경고까지 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이번에 최혜병 사건 터졌을 때 갑자기 옷 벗고 나간 그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길래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이상하지만 경고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라면 김갑수 선생님 바로 법적 조치를 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제 그냥 예, 추정에는 명태균이 김건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도 차마 김건희한테 그러지 마세요는 못하니까 명태균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 뭐 했던 근데 그걸 명태균한테 설득하러 갔습니다는 그렇게 말은 못하죠. 네. 대통령실의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뭐 경고했다라든지 뭐 했다라는 건데 그 어떤 의미의 경고는 맞죠. 제발 김건희 그렇게 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하소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전문용어로 업소라고 얘기를 하지 경고라고 하지 않는데 그 독거 노인님께서는 경고 아니고요 소문 내지 말라고 업소했겠죠. 그리고 입틀막 하라고 갔을까요? 유얌포님께서는 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지금 최 목사님 있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도 사실 김건희 여사에 나눴던 많은 카톡 내용들, 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목사를 향해서는 고소 고발 아주 지금 가혹하게 하는데 똑같이 명태균 씨도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랑 같이 나눴던 대화 녹취라든지 이 증거들이 똑같이 많은데 왜 명태균 씨한테는 이렇게 뭐 읍수로 가는 거예요? 저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지 말고 우리 김 박사님이 대답하시죠. 똑같은데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예.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은 누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내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2022년 소위 6월 보궐선거,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10년 동안 아무런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영선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갑자기 바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보궐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녹취로 확인되는 근데 그건 거잖아요. 과거잖아요. 지금은 현 정권의 권력을 잡은 건 윤 대통령 부부잖아요. 최지영 모사처럼 아예 무시하던지 고소고발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권력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명태균이 자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명태균이 까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정말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즈음서부터 알게 됐는데 그의 전략과 그의 조언대로 했던 게 하다 보니 많은 일이 가능해졌고 이래서 그는 점점 힘을 키워왔고 그래서 공천 누구도 꼽을 수 있었고 이제 김건희 씨랑 속닥속닥 하면서 저번 총선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뒤에서 파워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결국 추정되는 거죠. 용산에서 이제 이 사람 손 못 대는 것은 김갑수 선생님 말씀 이제 두 번째의 경우 네.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폭로가 되었을 경우에 뒷감당을 못한다. 이게 지금 명태균 대표를 붙들고 있는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도 경고 수준에서 머무는 것 사실 알고 보면 업소일 텐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비밀을 너무 많이 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오정TV의 비밀을 다 폭로하면 비밀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그 비밀이 있다고 하면 그 비밀, 우리는 그 윤 대통령은 그 진실도 다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거를 전 국민에게 보여줬는데 명태균 씨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정TV는 우리가 폭로하더라도 사회적 반향이 없는데 아예 없겠죠. 없는데 네.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네. 완전히 정권이 이제 이렇게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걸 아무튼 갖고 그 계시는 이분이 거죠. 녹취를 엄청 이제 해놓은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점점 별것 아닌 사람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네. 가장 먼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거 돈거래인데 무슨 이게 뇌물이냐 정치자금법이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본인이 어느 시점에 공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뭘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뉴스토마토가 이 내용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보도했는데 자, 오늘까지 너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근데 네.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못했어요. 왜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텔레그램이 김영선, 김건희 간의 오간 텔레그램 즉 옮겨주겠다. 맞춤인 공약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시한이 오늘 낮 12시였어요. 뉴스토마토 공개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토마토가 이 텔레그램 내용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다들 생각했는데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공개하란다고 뉴스토마토가 왜 명태균 씨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공개는 언론사 측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어느 때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명태균 씨는 지금 몰린 상황에서 아무거나 질러댈 텐데 네. 지금 전기한 선생님은 혹시 명태균 씨와의 취재 가능성 때문에 너무 조심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입장이 명태균 씨가 입장이 확 바뀌어갖고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희망이 것 뭐 같아요. 저는 네.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업자들은 그런 일 없어요. 예. 업자들은 양쪽에 다 걸쳐놓으면서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 수익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뿐이지 네. 한국 민주주의의 뭐 복원이라든지 이 무도한 정권의 퇴출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부류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 좋게 명태균 씨에 의해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좀 나와주면 고맙겠죠. 그러나 그걸 기대할 여지는 없을 없다.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1월 달에 갑자기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을 김해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 보궐선거로 잘 와 있는 사람 갖다가 얼마나 했다고 다시 또 보내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김해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희 김영선과 민태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개혁신당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 안 싸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이든 아니면 민 씨든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그 폭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지금 지켜본 거죠. 근데 이게 우연히 터져 나온 거죠. 그렇다면 어느 일방으로 갈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기에 적합하고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격을 덜 받을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임기가 뭐 1년 정도 아니면 1년 6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배팅할 만하죠.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면은 그 대통령 임기를 같이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임기를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아웃사이드가 돼 있더라도 정권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공기업의 사장, 감사 여러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국힘의 속성인데 또 박근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박근혜에게 등 돌렸던 사람 중에 복귀 원대 복귀해서 충성을 다해야 살아남을 길이 있었지 등을 돌리니까 이게 세되는 거야. 민주당으로 갈 수도 없고 네. 뭐 어디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냥 공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버리니까 지금 자기가 김건희 때문에 공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거나 원한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칼을 꺼냈을 때 자기에게 이득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득이 될 네. 일이. 이득이 될 일이 왜 없어요? 다음 총선 때 무조건 안 뽑힐 텐데. 근데 이 사진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는데 칠불사에서 이제 2024년 3월 1일 날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나오면서 삽질한다고 했던 이 페이스북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분 안 보여가지고요. 예, 4번 안 보이는데 그 페이스북 잠깐 이제 올려주시면 저게 사람이 이제 있었구나, 이렇게. 새벽 4시에 이준석 천하람이 삽질한 까닭은 그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삽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네. 네 보이네요. 이거를 오늘 저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이걸 오후 한 진짜 새벽에 삽질하네. 아니 오후 4시 정도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전인가 오후인가 하여튼 오늘 내가 두 건을 봤는데 네. 왜 저 사진을 지금 올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보내는 것 같은데 이준석 천하람한테. 그 어떤 메시지냐면 뭔가 저것이 본인의 기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혁신당 영입과 관련된 1년의 과정에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다. 제가 이제 오반은 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제가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심지어 김종인 전 위원장조차도 본인 필요해서 자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필요해서 명태균을 불렀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위원장이. 아 진짜요? 김종인 씨는 방송에서 정반대로 말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 막 찾아와서 막 하는데 안 만나줬고 응. 내 아내를 통해 갖고 잘랐다. 아 그것은 이제 김영선. 김영선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명태균의 경우에는 관계가 맺어질 때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러서 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이제 삽질형 저 사진을 올렸는데 자 이게 그러면 내부 균열이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다 본인이 공격할 만한 또는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지금 대표를 공격을 많이 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저도 이제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명태균 씨가 청와대에 있는데 용산을 향해서 해법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둘을 묻으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을 묻으라고. 왜냐면 저 너무 재밌거든. 모여 앉으면 저 얘기 할 거 많아요. 칠불사의 밤이 지금 화제야, 대화제야. 네. 아, 그래요? 그쪽으로 여론이 몰려가서 이준석 죽일 놈으로 모든, 그러니까 김건희가 싹 묻히고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갖고 사람들이 씹을거리를 만들고 명태균은 계속 자료 제공하면서 모든 화제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려가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명태균 씨 쪽에서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살기 위한 방책을 궁리하고 있고요. 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타겟을 딱 정해놓고 어느 쪽으로 몰리고 용산과의 관계를 좀 더 점점점 멀리 떨어뜨리고 용산은 오히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